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자리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들이 너무 많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또 간추려서 중요한 소식들 국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WHO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을 해서 네, 코로나 초기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중국에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죠. WTO가 실질적으로 중단 상태였던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새로운 팀을 지난달에 구성을 했고요. 네. 중국 당국에게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의 초기 자료를 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 같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문가와 과학자들 그리고 수백 명이 이런 지원을 한 가운데서 그중에서 실험실 안전 그리고 바이오 보안 전문가, 유전학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간 감염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측에게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마리아 판게르코버 WHO 기술팀장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30여 가지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2019년 말에 최초로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우한 주민들의 항체에 대한 자료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런 자료는 중국 측이 뭐 이렇게 쉽게 제공하지 않을 거고 네. 제공하지 않는 한 뭐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에 이미 왜 그 기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네네네. 하는데 네. 아닌가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올 네. 2월에 10명으로 구성된 WHO 조사팀이 우한에 파견돼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네.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극히 낮다. 뭐 네, 이런 네.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 이후에 중국 당국의 비협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되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네. 계속되고 있었고 네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전직 연구원의 폭로도 있고 네네. 그 가능성에 대한 각종 루머 주장들이 계속돼 왔거든요. 또 물론 관련된 연구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과학적 증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지만 이런 배경에서 다시 조사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좀 제대로 된 만족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안 할 것 같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입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은 지금 내년 2월 4일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북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모든 국가 역량을 지금 총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이후에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국가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국내적으로 상당히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산당의 장기 집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명분을 좀 네.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말에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모택동이나 등속평 이후에는 전례가 없는 시진핑 주석의 3연속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명분, 국내적인 정치적인 동력을 얻고자 하기 위한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실제로 무력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당면 목표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망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중국 스스로가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올림픽 이전까지는 네네.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네, 조금 전에 그 대만 말씀 잠시 하셨는데 왜 중국의 그 대규모 전투기들이 또 대만의 방공 식별
식별구역을 네, 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영공을 이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영공을 좀 벗어난 넓은 공간까지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구역을 지나는 민항기든지 뭐 전투기든지 미리 비행 계획을 좀 통보해 달라 이렇게 네. 권고를 하는데 보통은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죠. 요번에 이런 통보 절차 없이 중국의 전투기 149대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쟁 시에도 이렇게 100여 대 이상의 전투기가 한꺼번에 특정 지역을 비행하는 건 상당히 드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만에 대한 위협이라고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만 자체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150대에 이르는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을 위협 비행하는 그 시간에 그 기간 중에 미국의 항공모함 2척 그리고 영국의 항공모함 1척, 일본의 뭐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급인 헬기 항공모함 1척 그러니까 도합 4대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을 함께 펼쳤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그 동맹국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인데 그래도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격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분석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또 중국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도 네, 들어와 네. 있던데 이 소식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요새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기난까지 겹치면서 이 채굴하는데 전기 소비가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고 규제가 덜하고 전기요금도 좀 싼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는 네. 그런 보도인데 이 화폐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냥 네. 개인, 특정 네. 개인이 그냥 쑥 발행하는 건데 그래서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이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가 일반 화폐하고 동등하게 사용되면 네.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그 가치가 인정을 보통은 못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들이 수요가 상당히 극도로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현실 시장에서 상당히 고가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사적으로 발행하는 이런 가상 화폐를 국가는 본질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과 같이 국가가 시장에 우선하고 있는 사회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발행하는 실제 화폐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있고 당연히 경제 정책이나 다양한 그런 경제 주권과 관련되는 정책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국가 권력하고는 사실은 모순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숨기고 싶은 그런 음성적인 그 자금들이 있는데 이런 네. 자금들이 가상 화폐화되고 그렇게 가상 화폐화된 자금들은 해외로 유출되는데 국가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 가뜩이나 중국 경제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달러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상당히 네.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유독 중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가상 화폐에 대해서 불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이 통제가 강화되고 불법화한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데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수요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시장 간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강력하게 장악해야 한다는 그런 이념을 시진핑 정권 들어서 더욱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재